마이크 타이슨은 엄청난 자산가였다가 탕진한 슈퍼스타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타이슨이 대전료와 수당, 기타 수입까지 약 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며 한화로 약 7,8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수치로 따지면 대략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성기 때 타이슨이 몰던 차량으로는 캐딜락 에스칼레이드, 해머 H2, 페라리, 벤틀리, 콘티넨탈 SC, 롤스로이스, 레인지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500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시베리아 호랑이를 사육하였고 대저택을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저택은 60개의 방과 38개의 욕실, 5개의 TV를 갖춘 침실, 디스코장 등 그 당시 초특급 호텔보다 더 수준 높은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한 달 생활비로 평균 40만 달러, 한화로 약 5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며 1995년에서 1997년까지 호출기와 휴대전화를 사는 데만 23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생일 파티에 약 41만 달러, 한화로 5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쓰듯 돈을 쓰다가 결국 그는 2003년도에 들어 36세에 이른 나이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합의금과 개인 빚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백억 대의 체납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파산 신청 이후 8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링 위에 올랐으며 은퇴 후에는 영화배우 단역 출연, TV 만화 프로그램, 팟캐스트, 대마초 사업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아직까지도 현역 시절 못지않게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슨 하면 핵펀치, 핵펀치 하면 타이슨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마이크 타이슨은 하드 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슨은 몸 전체로 빠르게 연타를 치는 스타일로 같은 체급에서는 볼 수 없는 무게 실린 연타의 펀치가 많다는 게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타이슨의 KO율은 58전 50승 중 44승이 KO였으며 이중 프로 데뷔 후 37연승 중 19연속 KO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 1라운드 KO는 22경기였다고 합니다. 펀치는 맞아본 사람이 가장 잘한다고 마이크 타이슨과 붙은 복서들의 얘기로는 내 턱까지 닿을 줄 몰랐다, 뭐에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빠르고 강했다 등등의 반응이었으며 타이슨의 펀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상 수치로는 펀치력이 대략 1톤이었다고 하는데요. 복싱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178cm의 작은 신장에서 단발성 펀치가 아무리 세도 이 정도로 나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싱 전문가들은 마이크 타이슨을 전 세계에서 신체 능력이 가장 좋은 복서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현역 시절 178cm에 99kg으로 동체급에서는 작고 왜소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구에서 나오는 경량급의 스피드에 헤비급의 펀치력은 아직까지 아무도 흉내내거나 보여준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의 전매 특허는 핸드 스피드였다고 합니다. 타이슨의 핸드 스피드와 빠른 스텝은 많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성기 때 그의 잽 스피드와 훅 스피드는 아직까지 따라오는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핸드 스피드는 라이트급 선수들 수준의 핸드 스피드였다고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본다면 잽의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헤비급에서 많이 생긴 편이지만 훅의 스피드가 이렇게 빠른 선수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강력한 헤비급 선수들의 펀치를 견디기 위해 이러한 두꺼운 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매 훈련마다 목 운동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슬링 선수들의 목 운동을 즐겨하였으며 낮은 체급의 선수들도 하기 힘든 목브릿지 자세를 10분간 유지하며 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 타이슨의 전성기 목둘레는 대략 50cm로 인치로 환산하면 약 20인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 여성 허벅지 둘레보다 두꺼운 수치이며 마동석의 두꺼운 팔뚝이 54cm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것은 만화 같은 디펜스 스킬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헤비급 복서로 임팩트 있었던 이유는 헤비급에 맞지 않는 핸드 스피드 때문이었던 것처럼 타이슨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아직까지 임팩트 있는 복서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디펜스 능력 때문입니다. 그의 디펜스는 일반적인 복서들의 짧은 위빙, 더킹보다는 조금 궤적이 큰 위빙과 더킹을 위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동작들을 반박자 빠르고 정확하게 피하다 보니 그것으로도 임팩트가 아주 큰데 그 이후 후속 공격 또한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타격되다 보니 일반적인 복서들과는 확실히 달랐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훈련 영상들을 살펴보면 매번 좌우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헤드무빙을 연습하는 영상이 많은데요. 타이슨의 헤드무빙은 단순 회피력을 위한 헤드무빙이 아닌 파고 들어가기 위한 헤드무빙의 성향이 많았습니다. 반박자 빠른 헤드무빙 후 빠르게 상대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연타 펀치를 날리는 게 가장 신체 조건에 맞는 공격 방법이었기에 머리 위에 줄을 놓고 헤드무빙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항상 강자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배달, 시라소니, 중국의 이소룡, 미국의 타이슨, 러시아의 효도르,
이렇게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슨은 선수 시절부터 이소룡을 존경해왔으며 그의 풋워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이 이소룡을 존경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타이슨은 현역 시절에도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이소룡과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답니다. 2021년 타이슨은 한 프로그램에서 이소룡과의 가상 격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소룡을 존경하지만 그와 나는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소룡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 길거리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길거리 싸움은 급소 공격이 가능하기에 이소룡이 이긴다라고 반응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인 반응은 영화배우와 프로파이터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어릴 적부터 갱단 활동을 하였으며 수많은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그의 스승 커스 다마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훈련을 받으며 전설의 복서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그 스승이 죽고 난 후 많은 변화를 또 겪었습니다. 간혹 인터뷰 영상에서 타이슨이 목맨 소리로 울면서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바로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타이슨은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커스 다마토는 항상 타이슨을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타이슨이 잘 되길 기도하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던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이 챔피언이 되기 전 타이틀전을 앞두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자신의 스승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스승에게 배운 기술로 챔피언 벨트를 얻게 됩니다. 타이슨은 항상 전성기가 짧은 챔피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사람은 타이슨의 스승인데 스승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타이슨의 전성기는 좀 더 길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타이슨에게 스승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타이슨은 스승 커스 다마토가 죽은 후 절제된 삶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몰락의 시작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로빈 기븐스라는 타이슨의 첫 번째 부인인데요. 타이슨과 이혼하기 전에도 브래드 피트와 잠을 자는 등 아메리카 마인드의 정석을 보여준 여성인데요. 타이슨에게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가져간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후 데지레 워싱턴이라는 여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선수 생활 중 첫 징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타이슨은 완전히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었고 한때는 약물에 취해 살기도 했으며 도핑 테스트를 피하기 위해 가짜 성기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훈련보다는 술과 여자, 그리고 약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선수 활동을 이어갔고 수많은 사고들을 일으키며 은퇴 직전 경기는 무명 선수에게 KO 당하여 은퇴를 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타이슨의 복싱 스타일은 엄청난 훈련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훈련을 게을리하다 보니 타이슨의 복싱 스타일은 자연스레 단발성 펀치에 의존하게 되고 헤비급의 점차 더 큰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타이슨은 복싱 선수로서의 말년은 그리 깔끔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타이슨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흥행 보증수표였고 전 세계인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슈퍼스타였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한 경기당 수백억, 수천억의 대전료를 받아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타이슨이 이렇게 흥행 보증수표 선수가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복싱 실력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수 같은 그의 감정 때문도 컸습니다. 개체량 이후 인터뷰 때 상대 선수를 폭행하러 달려드는 등 자식을 죽인다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트래시 토크를 하는 성격 때문에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대전료가 컸다고 합니다. 트래시 토크로 유명한 메이웨더나 맥그리거 같은 선수들은 감정적이지 않고 오로지 각본대로 짜여진 트래시 토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타이슨의 감정은 항상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홀리필드와의 2차전에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 뵙기도 했고 갱단 두목인 미치그린 선수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여 손목이 부러지기도 했으며 너의 애기를 먹어치우겠다 등 반인륜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야수 같은 발언과 행동은 매스컴에서 연일 이슈를 받기 충분했고 전성기 시절 타이슨은 말도 말이지만 실력적으로 뛰어났기에 다음 상대는 타이슨을 상대로 몇 라운드를 버틸까에 승부를 거는 도박 사이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슨의 곁에는 돈킹 프로모터가 있었기에 이런 흥행 보증수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타이슨은 38세에 은퇴하였습니다. 운동선수로는 늦은 나이에 은퇴를 하였지만 그는 현재 50세에 경이로운 신체 능력으로 복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매치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핵주먹이 아직까지 건재함을 과시하였습니다. 최근 2천만 유튜버 제이크 폴과의 경기 예정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그는 돈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전 세계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훈련을 재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골신경통을 앓고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을 보고 타이슨은 내 유통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편안한 말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마이크 타이슨. 그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인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